안녕하세요. 국립천문우주센터 슈퍼소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L2 라그랑주 점이 무엇인가, 왜 라그랑주 점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위치하는가, 정말 쉽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제임스 웹은 다른 지상 망원경이나 허블 우주 망원경과는 다르게 먼 우주를 보기 위해 적외선 영역을 주로 관측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까 살펴보면요, 우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 전파 등 전부 빛입니다. 과학자들이 파장이라는 기준에 따라 나눠 약속을 해 이름을 붙인 것이지 모두 빛이죠. 온도를 가진 물체는 복사로 빛을 방출합니다. 우리 주변에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물들에서는 적외선이 나옵니다. 이보다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복사가 나옵니다. 인간의 몸에서도 당연히 적외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 체온계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적외선을 측정하고 숫자로 표시하거나 화면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주에 있는 천체들도 여러 파장의 빛을 냅니다.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등 아주 다양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별에서 나오는 빛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듯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멀어지고 이에 따라 별에서 오는 빛의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서 적색 편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별에서 나온 빛과는 다른 파장의 빛으로 지구에선 관측이 되는 것이죠. 앞서 우주가 팽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바로 허블의 법칙.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이 허블의 법칙은 우주 팽창의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실제로 각 천체들의 이동 속도 자체가 빨라지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은 지구로부터 아주 먼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지구에서 먼 천체들의 가시광선 복사는 우주 팽창에 따라 적색 편의가 많이 일어나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서 적외선으로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망원경으로는 먼 거리에 있는 천체들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외선 망원경으로 관측해야만 한다. 그리고 제임스 웹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에서도 많은 적외선 복사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온 적외선을 온전히 관측하려면 지구를 등지고 멀리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멀리 떨어지게 되면 지구와 통신하는 거리가 멀어 신호를 주고받기 어려워지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하겠죠. 그럼 그 적당한 거리에 망원경을 위치시키면 되지 왜 라그랑주 점에 가야만 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우선 라그랑주 점은 우주 공간에 위치한 작은 물체가 두 개의 큰 천체의 중력에 의해 위치를 가만히 유지시킬 수 있는 지점 5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연료를 추가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1772년 조제프리 라그랑주가 삼체 문제를 풀다가 발견한 5개의 지점으로 삼체 문제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한 개의 질량이 매우 작아 무시할 수 있는 경우, 바로 태양, 지구, 제임스 웹 관계처럼 말이죠. 아무튼 라그랑주는 이 특정한 곳에 위치한 가벼운 물체가 다른 두 천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궤도를 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의 이름을 따 라그랑주 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천체들은 우주 공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아주 무거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두 천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 원심력과 평형을 이루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궤도를 유지하며 공전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원심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은 아니고요. 회전하고 있는 개 안에 관찰자가 느끼는 가상의 힘입니다. 이 둘 사이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서로 끌어당기는 구심력과 회전하는 천체가 자신의 진행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력 뿐입니다. 지구가 자신의 진행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태양이 적당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태양 주위를 공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둘 사이가 가깝다면 중력은 더 세지기 때문에 지구가 좀 더 빨리 공전해야만 궤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멀다면 중력이 약해지니까 지구가 천천히 돌아야만 하겠죠. 자, 그러면 L1 라그랑주 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태양, 인공위성,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에 비해 태양에 좀 더 가까운 위치에 공전하는 인공위성은 태양으로부터 더 큰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
지구보다 더 짧은 주기로 공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 또한 인공위성을 잡아당깁니다. 태양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말이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인공위성이 받는 전체 구심력은 작아지게 되고 궤도 주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 어떤 특정 지점에 위치하게 되면 지구의 공전 주기와 인공위성의 공전 주기가 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위치가 바로 L1 라그랑주 점입니다. 다른 추가 연료 사용 없이 태양, 지구 기준에서 일정한 위치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L2 라그랑주 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지구,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지구에 비해 태양으로부터 멀리 위치한 인공위성은 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보다 더 긴 주기로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 또한 인공위성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번엔 태양과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 되면 태양의 중력에서 지구의 중력까지 더해져 인공위성은 더 큰 구심력을 받게 되고 더 빠른 주기로 공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L1처럼 이 경우에도 지구와 인공위성의 공전 주기가 같아지는 위치가 있고 이 지점이 L2 라그랑주 점입니다. 결국 지구로부터 적당히 먼 위치에서 태양을 등지고 추가 연료 사용 없이 일정한 위치에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L2 라그랑주 점인 것입니다. L3 점은 L1, L2와 동일하고요. L4, L5 점은 태양, 지구, 인공위성이 정삼각형을 이루는 위치로 태양과 지구 중력에 의해 위치를 가만히 유지시킬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위치는 삼각 라그랑주 점이라고 해서 트로이 소행성군이 위치합니다. 소행성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제임스 웹은 L2 지점에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L2 지점 주위를 또다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이를 헤일로 궤도라고 부르는데요. 라그랑주 점은 빈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지점이지만 특이하게 이 점 주위를 돌 수 있고 이 궤도를 헤일로 궤도라고 합니다. 이 궤도는 제임스 웹이 지구나 달 그림자에 들어가지 않고 태양 전지판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게 하며 태양 복사와 지구 그림자 속을 드나들며 발생하는 온도 차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망원경의 내구성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L2 라그랑주 점도 영원히 안정적인 위치는 아닙니다. 게다가 제임스 웹은 헤일로 궤도를 돌고 있는 데다 주변에 중력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천체들이 우리 태양계에는 매우 많이 있기 때문이죠. 달, 목성, 화성 등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궤도를 지속적으로 조금씩 수정해줘야 하며 지구에서 출발할 때 가지고 간 궤도 수정 연료가 바닥나면 더 이상 궤도를 수정하지 못하게 되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수명은 다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먼 우주의 천체를 관측하려면 적외선으로 관측해야 한다. 적외선 관측을 위해서는 지구에서 적당히 멀리 떨어져야만 한다. 연료를 많이 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적당히 먼 위치가 L2 라그랑주 점이다.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정리를 했지만 영상이 조금 길었죠? 여러분들이 제임스 웹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슈퍼소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